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게선 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시간에 이 중국 펀드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도움 말씀 줬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께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금일 주제는 자문사 푸어들의 전략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요즘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자문사 관련 계좌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사실상 투자 자문사들이 작년까지 굉장히 번창했다가 올해는 거의 업종 자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랩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대형주 포트폴리오 포지션이 많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원금 회복이 무연해지면서요. 거의 자문사 푸어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펀드 그리고 CMA 등등에 이어서 이게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는 랩 상품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상반기에 자문사를 하나 가입하지 않으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참 된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 자문사들은 사실 전문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역사적으로는 현재 핵심 거액 자산가의 자산을 중심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던 투자 자문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고요. 실제 국내 금융업계의 어떤 별동 부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도 탁월했던 자문사들이 있었는데요. 국내 K 자문사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도와주던 그런 핵심 스페셜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먼 사태를 겪고 나서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오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문사들의 수익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고 사실상 핵심 거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했던 업무 자체가 제도권의 어떤 공모 형태의 랩 어카운트 상품으로 상품이 진화가 되면서 일반 자문사들도 많은 공모 자금들을 흡수하게 되면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대까지 자산 잔고를 늘리면서 시장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했던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문사들이 자본 잠식이 넘는 회사가 거의 50%가 넘게 되면서 금융투자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실 자산사들에 대한 퇴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최근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시장을 보면 증권사, 보험사, 은행 너나 할 것 없이 수익원도 줄어들고 거래가 감소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자문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 잠식 상태, 거의 이제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위험에 빠지는 회사가 거의 절반 정도라 그러니까 이런 신규 자산 유치가 6개월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실 자문사들이 수익률도 굉장히 저조한 그런 기업들을 네. 금융위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직권 퇴출키로 이제 결정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량 자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 자문 업무를 확대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는 재무 설계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적어도 시장의 질적인 성장 그리고 한쪽 업종의 어떤 최근의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까지도는 같이 이제 병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 수익률이 어땠나? 지금 네. 마이너스가 나는 수익률을 어떻게 회복할지 네. 그리고 향후에 회복할 만한 전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궁금하지 사실 자문사가 어떻게 질적인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 12개월 평균의 대부분 자문사들의 수익률 평균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거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 14.6%의 마이너스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들은 마이너스 40%까지 나 있는 상품들도 몇 가지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근 증시는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중소형 중심으로 장세를 흘러가고 있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앞으로의 장세도 중소형주 장세로 굉장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대형주 중심으로 돼 있으면 또 삼성전자 비율이 거의 어떤 자문사 같은 경우에 30, 40%까지 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 맥을 못 추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상품들이 수익률이 회복이 될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원금 회복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고 아마도 원금 회복도 거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품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운용보수라는 명목으로 계속 비용은 떼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랩 상품에 가입돼서 환매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환매하더라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문사들이 말씀하시던 것대로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이렇게 운용을 하는 상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금 대안이 없다. 시장 수익률을 굉장히 하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겁니까? 자문사들의 투자 전략은 시장 상승 시에 시장을 아웃퍼폼을 하고 시장 변동성과 위험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순간순간 발빠른 대처를 일반 펀드 대비해서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대두됐지만 실제적으로 변곡점을 예측하는 자체 모델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거의 뇌동매매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 그 위로 재정위기 사태가 8월 이후로 다시 재도래했을 때 시장 대응을 거의 하지 못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또 와중에는 또 삼성전자가 거의 비중이 없어가지고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고점에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물려가지고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언더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시장 아웃퍼폼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은 거의 맞지 않고 내동매매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들이 참고하고 있는 경제 지표, 뭐 GDP, 컨센서스, CPI 지표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물 시장과의 괴리가 많이 큰 이러한 경제 지표들만 가지고 시장 대응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나빠졌다 이렇게 네.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증권사 안에서 그 차화정이라는 얘기가 신조 유행어로 떠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열풍이었는데 그 신조어를 만들기까지 한 것이 이 장본인이 이 자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수익률도 어찌 코스피 평균 대비 굉장히 못 미치고요. 어떤 분들은 예전 M사의 펀드 악몽이 떠오르기도 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자문사들이 과거에 대세 상승장의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것들은 사실 시장이 오르면서 운 좋게 수익률이 많이 난 것이지 그들의 실력이라고 명확하게 짚어 얘기하기는 대부분의 자문사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자산 디플레와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가 고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마도 이러한 추세를 대형주를 가지고 대응한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중소형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지고 대응을 한다. 지금 수조 원대의 자금을 갑자기 대형주로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로 전부 갈아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소형주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가총액을 쏟을 수 있을 만한 비중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중소형주 장이 계속된다 그러면 자문사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일부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자문사 포트폴리오 베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답안지를 컨닝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자문사 랩을 환매해가지고 오히려 ETF, 코덱스 레버리지와 같은 ETF 예. 추종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네. 시장을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매 후 그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께서 함께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